자,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시고요. 이제 수급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오늘 수급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증시가 반등을 줬으니까 했지, 안 했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증시가 반등을 줬으니까 일단은 최근에 신용잔고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일단은 가볍게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반등이 나올 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제일 오른쪽에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신용잔고율은 뭘까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잔고 금액이 신용잔고율이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9월 3일 날 신용잔고율이 5였다면, 5%였다면, 어제 기준으로 3.5가 되면 마이너스 1.5가 줄어든 거잖아요. 신용잔고율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13일 지수가 단기적으로 고점이었을 때 대비해서 신용잔고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종목들 20종목을 저렇게 순서대로 나래비가 아니라 정렬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 주요 종목들을 가지고 탑20 신용잔고율이 많이 하락한 종목들 순서대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니까, 그림이 아니라 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요거는 한번 오늘 시장에서 요런 부분들이 얼마나 요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지 한번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공매도를 또 다시 이제 만지작 정부에서, 그죠? 그렇죠. 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안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부에서 해준다면 아주 강한 일단 가뭄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안정기금 그거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매도 금지를 하고 그런 부분부터 해주고 하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약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팩트가 꽤 단기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이제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된 데이터는 제가 안 넣어놨는데요. 그것도 이야기 나오는 거 봐가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최근에 주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들의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뺏겼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시총 5천억 이상 있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이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가장 큰 이슈는 요거였거든요. 우리가 어제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해서 매우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속등할 때 이 밸류에이션이 비싼 기업들이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얘네들이 결국엔 바닥을 찍으려면 어쨌든 밸류는 안 나와요. 지금도 밸류가 지금 어제 싸져가지고 주가가 시간에서 급반등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재료가 나온 거고 회사에서 뭔가 이제 그 모멘텀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제가 상한가 갔을 때 캡처를 한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시간에 끝났을 때는 상한가 풀렸거든요, 살짝. 그렇죠. 근데 7시가 아니죠. 이거 17시 50분이니까 이게 5시 30분이죠. 산수에 약하시. 여기 12를 빼면 되죠. 네, 그래서 어제 5시 12를 빼면 상당한 노하우인데. 네, 요거는 계산할 때 그렇게 쉽게 보시면 됩니다. 네. 17시는 12를 빼면 되는데, 어제 오후 5시 30분에 제가 캡처를 했을 때는 상한가를 들어간 이유는 이런 모멘텀을 시장에서는 회사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카카오 그룹의 안 좋은 부분은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을 자꾸 이렇게 상장시켜서, 그죠? 뭐 이중으로 막 이렇게 쪼개기라는 하고, 표현이 나왔죠. 더블 카운팅 시키고 막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카카오 그룹이 우리가 달라졌어요 라는 부분을 하나 딱 보여주니까 어제 시간에서 그런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근데 이게 완전 철회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시점을 다르게 하는 것 그쵸. 같아요. 한 1년 정도 뒤에 한번 분위기가 봐가며 일단,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경영 마인드, 스탠스를 바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어쨌든 그 라이온 하트인가요? 그게 사실 이런 게 왜냐하면 하기로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뭐 약간의 벌금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설득을 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가장 힘든 부분들을 일단은 1년 뒤라도 유예를 시켜줬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환호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그 다음 나중에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 좀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1년 뒤에 시장이 좀, 금융시장이 좋고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 뭐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요번에 반응을 보였고, 카카오 게임즈가 저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 카카오 계열사들 제가 시간에서 다 어제 캡처를 한번 다 해봤거든요. 어제 다 올라갔군요. 5시 30분 기준이겠죠. 그죠?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했을 때 기준으로 카카오페이가 3%, 카카오뱅크가 2% 이상, 카카오도 2.4%, 카카오를 이름을 달고 있던 관련주들이 다 어제 그래서 시간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은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지금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단기 조금 반등의 그런 기간을 주고 있는데, 근데 이거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금리가 좀 꺾이고 성장주들이 움직일 만한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무조건 이게 추세적인 강세를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재료를 만들어주는 가운데 데드캣 바운스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카카오 그룹주들. 네. 근데 이 카카오 경영진들은 요것을 보면서 정말 시장이, 주주들이 바라는 게 뭔가 이걸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진짜 오히려, 예.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차라리 바뀌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고. 월급 안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월급은 받고 이런 거나 좀 제대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 네네. 네,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주주분들, 그다음에 경영진분들은 주주 알기를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 마인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뭐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주주 알기를 그러니까 험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여기까지 나왔다. 네. 저도 완화되게 표현을 했는데 개똥같이 한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지. 내가 알잖아. 네네.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 쪽으로 우리가 해외 주식 쪽으로 떠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이 코리아 그게 코리안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 지금부터 수급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네. 여기에 이제 어제도 버팀목 그나마 역할을 해줬던 종목이 여기 세 종목이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예, 그래서 나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율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중에서 신용잔고율이 많이 줄었던 종목들 중에 방산주 두 종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 종목이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아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현대로템 여기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부분들의 물량을 받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방산주 중에서는 낙폭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어제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 아침에 급락 좀 하락했던 종목들이 방산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외국들이 좀 담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좀 어제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죠. 그런 종목들도 어제 좀 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 이런 종목들을 좀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낙폭 가대가 만들어진 종목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이게 만약에 공매도가 정부에서 발표 딱 나오면 당연히 공매도 많은 종목이 어느 종목이야 라는 것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쇼커버링 푸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종목 데이터를 다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이 9%로 공매도 잔고가 제일 크고, 지금 보시면 LX 세미콘이 6.65%로 두 번째로 지금 상장 종목들 중에 공매도 잔고가 큰 종목이고, 자, 신라젠이 어제 왜 그런 움직임이 났을까요? 신라젠 공매도가 또 들어갔군요. 네, 신라젠이 어제 상한가 들어간 거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쇼커버링 영향이 분명히 어제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라젠 잔고가 지금 6% 넘는 잔고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신라젠이 6.34%. 컸죠? 그러면 상패가 만약에 결정이 되었으면, 정말로 만약에 안타깝게 상패가 되었으면 정리 매매할 때밖에 이거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상패가 다행히 안 됐고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이제는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닙니다. 이 주식가총액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를 정리하는 매수가 어제 한 방에 들어온 영향도 상한가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는 주가 많이 하락한 HMM, HMM 그 컨테이너 관련된 요거도 이제 6% 가깝게 공매도 잔고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중에서도 많이 하락했던 심텍,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면 많이 낙폭이 크니까 이제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은 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방금 공매도 상위에 있었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보시고. 자, 우리 3호로 이제 3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역시 3호가 촉이 좋아서. 자, 진성 TC, 뭐 이런 대창단조, 이런 종목들은 뭐죠? 건설 중장비 관련된 기업입니다. 건설 중장비 쪽은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의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에다가 플러스는, 우크라이나,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약간씩 이야기가 나오고 방산주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그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조금 대화를 뭐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제스처를 지금 보이고 있고, 첫 번째로 지금 터키의 대통령하고 지금 만나서 대화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다른 쪽으로도 물꼬를 틀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어쨌든 기존에 보이지 않던 약간 행보를 보이면서 약간의 분위기가 달라질 건가?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방산주들한테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며, 만약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폐허를 재건하는 이슈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건설 중장비 쪽은 사모펀드가 먼저 또 한 발 앞서서 조금 닿는 움직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저거 네,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게 있죠? 보시는 게. 지금 아바코도 그렇고 네. 두산 테스나. 네. 낙폭과대. 네. 반도체 쪽에 소부장 쪽에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쵸. 이쪽도 낙폭 과대고. 두산 테스나가 이게 많이 빠졌어요. 예. 있었나? 우리 가족분들이 저거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민 상담 계속 하시던 건데. 두산 테스나는 신용 잔고율이 2% 가깝게 되네요. 이것도 뭐 적지는 않네요, 그죠? 두산 잔고율, 두산 테스나도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 저 상황에서 이제 쇼커버가 좀 들어오면 주가에 이제 탄력 있는 움직임이 좀 될 수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어제 들어온 것들이 낙폭 과대주 위주로 사모펀드가 꽤 많이 들어왔네요. 뉴플렉스, 그다음에 우주 일렉트로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고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낙폭 과대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주도주 중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성일아이텍입니다. 역시 성일아이텍. 지금 다른 그 페베트리 관련주보다는 증설을 상당히 강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업이죠. 3분기 실적 지금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니까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여의도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일아이텍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적 시즌이니까 그런 실적 모멘텀도 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 회사는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은 주가가 되려면 수급이잖아요. 수급. 네. 수급 쪽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월 달 코스닥 150 그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좀 커졌잖아요. 지금 코스닥 150에 지금 편입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2차전지 ETF. 이것도 이제 리밸런싱 연말에 있거든요. 지금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 ETF에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데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그때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여기로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 그 다음에 이 ETF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성일아이텍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성일아이텍은 기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매수세가 이제는 생기게 되는, 그런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수급적인 모멘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없이 지금 막 시장이 막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사모 포인트는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보고 성일아이텍을 좀 매매를 하지 않나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트렉스도 보니까 산 거 보니까 자율주행 그렇죠. 쪽이 좀 네. 오늘 어떻게 될지. 네, 모트렉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자율주행은 거의 다 지금 실체가 아직까지 숫자가 없는 기업들이 그렇죠. 대부분이다. 숫자 없는 기업들. 예, 그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싼 기업들이 많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뭐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웨브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싸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주가는 최근에 많이 하락했긴 하지만 나름대로 내가 자율주행 쪽에서 그래도 부담이 없고 숫자가 있고 밸류에이션도 크게 부담이 없는 기업을 선택을 한다면 결국에는 모트렉스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아바코 말씀을 하셔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아바코도 어제 수급이 들어왔고, 이렇게 아바텍도 이 형제가 둘 다 어제 수급이
기관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두 개의 모멘텀은 조금 달라요. 아바코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하게 지금 증설을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뭔가 기대감, 모멘텀으로 들어오고 있고, 아바텍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MLCC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MLCC 사업부 쪽으로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쪽을 안 가지고 있는 모 그룹에서 이 아바텍을 혹시라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재평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이 아바텍의 2대 지주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LG 디스플레이니까 LG그룹이 MLCC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은 삼성 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LG 이노텍의 사업부에는 MLCC가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MLCC는 어쨌든 뭔가 전기차가 확장이 되고 뭐가 많이 커지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물론 뭐 수급이 조금 약간 엇갈리면서 MLCC 가격은 많이 안 올라오고 있지만 요 사업부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바텍에 대한 관심을 LG그룹에서는 가질 것이고, 이런 모멘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모멘텀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도가 상업펀드의 좀 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을 한번 보면, 외국인들은 어제 뉴프렉스를 시총의 1.6% 어제 5,000원이 장중에 깨지긴 했는데, 상업펀드와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5,000원 위로 살짝 회복을 해놓고 어제 끝났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바닥을 좀 잡아줄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태양광이 어제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S에너지는 좀 담았다 정도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이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어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XR, AR 관련된 종목들 뉴프렉스와 선익 시스템이 낙폭이 어제 10% 이상 하락을 하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YTN 뭐 그런 종목들 움직이면서부터 IMBC도 막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IMBC 같은 이런 뭐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부분은,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낙폭이 다 커요. 개인 투자들, 뭐 물량이 급한 매물들이 다 털리면서, 아니 중소형주 웬만한 것들 그죠?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 20-30%씩 다 빠져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대응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전부. 뭐 지금은 아마 넉넉히 조금 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보시면 어제 금융투자, 그 다음에 투신, 사모펀드, 기타 법인 뭐 이런 곳에서 어제 골고루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는 단기적으로 뭐 개별주들이 다 하락하면서 펀더멘탈과 조금 무관하게 조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고주사율 커넥트 채용 비중이 계속 저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애플과 관련된 뭔가 모멘텀이 조금 구체화되고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주사율 커넥터를 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둘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애플 밸류 체인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지금 수급이 꼬이는 과정에서 하락하면서 다 지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센티가 살아나고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날 때 가장 먼저 또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놓으시고 일단은 계속 관찰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